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참 역설적인 일이 저런 훌륭한 할아버지를 둔 손자가 했던 발언 이런 것을 보면은 참 굉장히 안타까워요. 했던 말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있으면 하나하나씩 지금부터 얘기해 볼까요? 해볼까요? 네. 네, 어떤 발언에 문제가 있는데요? 아니, 전 변호사님은 전혀 이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동영상은 다 보셨죠? 다 봤어요. 그리고 칼럼도 다 읽으셨죠? 네, 봤어요. 네. 예, 그런데 우리 국악적으로 해석을 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식민지배와 남북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죠. 그렇죠. 네, 이 부분 가지고, 그런 이 부분도 것도 문제가 상당히 큰 됐죠. 문제가 되죠. 네. 그 문제가 될 뿐만이 아니라 남북분단이나 한국전쟁에 대한 해석도 우리가 여기서 뭐 몇 차례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왔을 때도 그랬고, 적지 않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 같은 적지 않은 문제라고 얘기하지 가장 말고. 큰 문제가 뭡니까? 그 발언 예. 중에요. 발언 중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교회에서 한 얘기라고 해서 일반인들의 역사의식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한 발언을 이제 제가 그래서 쭉 한번 봤어요. 이런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인간과 한 민족이 겪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다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뜻을 잘 들여다보면 새로운 미래를 열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 얘기는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어떻게 해버렸냐 하면은 조선조, 그러니까 이조란 말을 썼죠. 이조 500년 허송세월한 죄가로 해서 니들 한번 이거 훈련 받지 않으면은 새롭게 태어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전 변호사님은 조선조 500년을 그렇게 허송세월했다고 완전히 부인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소중한 역사들이 있는데 그걸 한 방에 그렇게 해서 허송세월로 규정한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족사의 여러 가지 사연과 깊이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죠. 뿐만이 아니라 고전과 민비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보면은 윤치호의 일기를 통해서 증언을 했더군요. 윤치호의 일기를 저도 그래서 다 읽어봤습니다. 최근에 다시 개정판에 나온 것이 뭐냐 하면 물지 못하겠거든 짓지도 마라 이렇게 제목이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윤치호라는 사람은 대단히 아까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이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직전부터 쭉 쓴 내용을 보면은 독립운동 무망론이죠. 그건 알고 계실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도리어 일본의 환심을 사는 데는 방해가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적극적인 친일로 변해요. 이런 사람이 봤던 고종, 이런 사람이 봤던 명성황후의 이야기를 옮겼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역사의식의 출발의 근본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문창극 선생이 뭐 여기저기 한 글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동영상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선 문창극 선생이 주필 혹은 그 앞에 논설위원 실장 또 미주 총국장을 할 때 썼던 칼럼들은 솔직히 얘기를 하면 우리 지식인들로서는 난 감탄했습니다. 대단히 강골이다. 최소한 권력에 아부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정의롭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진보 계열, 혹은 진보 좌파 계열, 혹은 반대파, 새누리당도 거의 나는 좌파라고 생각을 하니까, 굳이 좌파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합니다만은, 그쪽에서 문창극 지명자를 놓고 비판을 할 때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극우꼴통이다. 그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극우꼴통이라는 얘기가, 지명자가 나오자 말자 그 칼럼 주로 4개를, 내 쾌로나마 제일 처음 나와서 그랬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 4개를 놓고 극우꼴통이다. 그래서 여기 어디에 내가 하나하나씩 그러면 어디에 극우가 있느냐? 이 극우주의자, 급진주의자도 구분 못하는, 근데 급진 우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차라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극우주의자다. 극우다. 극단 우파라는 얘기예요. 무슨 이슬람 이론주의자도 아니고, 기독교 이론주의자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사상 외에 남의 사상을 전혀 용인하지 않는 사람도 아닌데 극우주의자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격하는 게 친일파다. 그 세 번째는 방금 하시는 말씀과 비슷하게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혹은 퇴영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논거입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을 보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근데 동영상의 전체적인 취지가 단어 한 줄을, KBS가 짜깁기를 한 것처럼 한 줄을, 한 문장을 딱 뽑아놓고 보면, 이거는 친일적이고, 너무 이거는,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럴 수가 있지만, 그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누구나 7, 8은 소리는 안 해요. 여기에 우리가 우선 왕조를 갖고 좀 얘기를 합시다. 나는 지금 왜 고종과 민비를 자꾸 욕을 했냐. 그리고 민비라고 욕을 했는 걸, 민비라고 말한 걸 가지고 계속 시비를 겁니다. 민비가 죽고 나서 2년 뒤에, 소위 대한제국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명성황후로 이제 추정이 됐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고종이라고 불러서 안 되죠. 광무제라고 불러야죠. 우리 구사식에 다 배우지 않습니까? 광무제잖아요. 대한제국 때는 광무제입니다. 고종이 아닙니다. 고종이라는 묘호를 쓰게 된 것은 일제가 되고 나서 고종이 사실은 암살됐기 때문에 묘호를 고종이라고 쓴 거예요. 일본 애들. 이조가 맞습니까? 조선이 맞습니까? 우리는 지금 조선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지만 문창극 씨가 배울 때만 하더라도 이시조선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명성황후로 아니, 그런 거 잠깐만요. 안 하십니까? 잠깐만, 제 얘기를 마저 들었어요. 나는 우리나라 지금까지 내 양식으로서 나는 우리나라 지금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결정이 1948년 8월 15일에 왕조 복귀를 안 했다는데 나는 방침을 찍고 있습니다. 나는 왕조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안 갖고 있어요. 우리가 좌파가 말하는 변제법이 뭡니까? 왕조 시대가 서구에 봉건제도가 내려오다가 자유주의 혁명이 일어난다. 그 자유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부르주아가 지배를 하게 되는데 끝에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과학적 역사관이란 말이에요. 네. 소위 필연론입니다. 필연적 역사관입니다. 반드시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좌파일수록 왕조를 전부 다 부인을 하고 왕조를 전부 다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왕조 시대 때 고종과 민비를 갖고 왜 그 욕을 한 윤치호까지 거론을 해가면서 이렇게 고종과 민비를 갖고 비판을 했느냐. 우리도 당연히 민족적 감정에 의해서 민비라고 하지 않고 명성황후라고 저도 부릅니다. 바깥에서. 근데 그분은 민비라고 젊은 시절부터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단어 하나 갖고 꼬투리를 삼아갖고 친일파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윤치호 일기를 거론하는데, 저도 윤치호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좀 했다면 한 사람이에요. 윤치호 선생이 서구에서 신학을 배워왔잖아요. 신학 석사였죠. 들어와가지고 우리 현 상황에 대해서 너무 이게 암담하다. 이 양반들, 그리고 가진 자들이 너무 이게 착취하고, 그리고 민씨 일가들이 횡포. 민씨 일가가 너무, 자기들이 아니만 위해서 행동을 하니까 이거 빨리 고쳐야 된다. 이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일 합방이 되고 나서 당연히 판서직이 있었으니까, 판서는 아니었지만 판서직이 있었으니까 남작 지위를 줬거든요. 남작을 거절을 했습니다. 두 분이나 거절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내려간 남작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네가 그거 물려받아라. 자기를 물려받아라니 그나마도 거절을 했어요. 이 양반이 우리나라에서 조선조에서 노비를 최초로 석방을 한 양반입니다. 윤치호 선생이. 그 윤치호 선생이 독립자금을 댔다는 것은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물론 나중에 1941년에 이 소위 황군이라는 걸 모집하고 하는데, 거기에 당시에 이제 사회 지도자들 다 모아서 모임 만들고 네가 회장해라니까 회장을 했는데 그 모임에도 안 나갔습니다. 그 모임에도 안 나가고, 이 사람은 최소한 부역을 한 글을 쓴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만 이게 마지막에 1941년부터 45년 사이에 총독부에 아부를 했다. 이래서 이 사람은 소극적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 그 다음 서지필 박사가 제발 미국 가서 좀 독립운동을 하라고 하니까 그나마도 거절을 한 양반입니다. 이 양반은. 난 조선에 남아서 하겠다. 그래서 만인 공동에 공동대표도 했고, 독립운동에 얼마나 많이 관여했습니까? 이분을 친일파로 어느 날 갑자기 몬 게 한 10년 전에 역사바로 세우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친일파로 몰아넣고 나서 이 얘기가 서로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윤치호 일기를 거론해서 왜 친일파인 윤치호 일기를 근거로 해서 잠깐만 자꾸 문창극 씨를 갖고 폐말을 하는데 난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